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남자 선수 쪽으로 넘어가서 김호진 선수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김호진 선수가 도쿄올림픽 남자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중에 한 분이고 리우올림픽 때도 금메달리스트예요. 이관왕이시죠. 그리고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굉장히 큰 활약을 했던 선수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남자 선수들 중에서 최고 존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굉장히 많은 남자 선수들이 김호진 선수를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목표로 삼고 있었어요. 유명한 이야기지만 그 김재덕 선수가 김호진 선수를 보면서 꿈을 키워나갔다라고 하죠. 지금은 이제 두 분이 굉장히 각별한 사이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런 만큼 이제 김호진 선수는 한국 양궁계의 거의 뭐 이제 최고 존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나라 작년 기준으로 2023년 기준으로 국대 선수들 각기 원탑을 뽑으라면은 여자 팀에서는 안산 선수님, 남자 팀에서는 김우진 선수. 대체로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양궁계의 메시와 호날두라고 할 정도로 세상이 인정하는 그야말로 최고의 선수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김우진 선수의 좀 이제 TMI스러운 이야기 몇 가지만 좀 하자면은 이분이 상당히 노안이십니다.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김우진 선수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오진혁 선수님이랑 거의 비슷한 나이대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보다 한참 어리시더라고요. 하여튼 좀 대단히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꽤나 이제 좀 노안 때문에 컴플렉스가 실제로 좀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 그리고 또 이제 뭐 TMI스러운 이야기 하나 더 하자면은 나름의 징크스가 있습니다. 시합 전에는 절대로 드시지 않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빵을 안 드신대요.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어떤 시합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떤 시합 때 빵을 먹고 시합에 나갔다가 빵점을 진짜로 쏜 적이 있었대요. 그래 가지고 그게 하나의 징크스가 돼 가지고 그 뒤로 시합 전에는 절대로 빵을 안 드신다더라.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신문 기사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아무튼 간에 이제 한국 양궁을 대표하는 최고의 선수 중 한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김호진 선수는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단체전과 개인전 모두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차세대 신궁으로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특히 2011년에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당시 세계 랭킹 1위였습니다. 미국의 이제 브래디 선수인데요. 브래디 앨리슨 선수. 굉장히 유명한 선수고 세계적인 선수예요. 그리고 이 브래디 앨리슨 선수가 뭘로 유명하냐면은 한국 담당 일진으로 정말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양궁이 정말 세계에서 독보적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나라가 다 못하고 우리 혼자만 잘하냐? 절대 그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상당히 잘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보다 원조 여기가 진짜 1등이었어요. 그 미국을 제끼고 우리가 결국에는 1등의 자리를 빼앗아 낸 거죠. 종합 메달 순위도 2000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종합 메달 순위는 계속 1등이었습니다. 우리가 후발주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게 좀 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2023년 후반에 가 가지고 우리가 드디어 그거를 역전을 하게 돼요. 그 정도로 미국은 내공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선수들도 정말 많고 특히나 미국 선수들은 대체로 다 한국 감독한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브래디 선수도 그래요. 브래디 선수도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랜 세월 동안 한국 감독한테 이제 교육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미국 선수지 그냥 한국 선수라고 봐야 됩니다. 김재덕 선수도 브래디 선수 만나 가지고 한번 깨진 전력이 있죠. 그 정도로 실력이 대단한 선수였는데 그런데 그 브래디 선수를 만나서 무너뜨린 것이 바로 김우진 선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시 시합이 굉장히 치열했었는데 슈도프 대결까지 갔어요. 근데 이 슈도프 대결에서 어떻게 됐었냐면은 브래디 선수가 10점을 그냥 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대단한 압박감을 받거든요. X10을 쏘지 않는 이상 이거는 이기기가 힘들어져요. 무조건 X10을 쏴야 되는데 근데 그 중압감을 이겨내고 김우진 선수가 보란듯이 X10을 박아 넣음으로써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그 여세를 몰아서 결승에서는 한참 이제 재도약 중이던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오진혁 선수님을 만나서 여기서 오진혁 선수님을 또 격파를 합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우승을 차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2011년은 어떻게 보면은 김우진 선수의 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12년이 되면서 뜻밖에도 김우진 선수에게 슬럼프가 찾아오게 됩니다. 저는 이분이 슬럼프가 없으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있으셨더라고요.
2012년 국대 선발에서 국대가 이제 8 명을 뽑는데 1 군 4 명, 2군 4명 그런 식으로 가요. 1 군이 이제 진짜 메이저 대회에 나가는 거죠. 올림픽, 아시안 게임, 세계 선수권 대회. 그리고 2 군이 좀 이제 그거보다 마이너특한 이제 대회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혹은 국내 대회로 돌려진다든지 그렇게 가는 건데 문제는 1군 4 위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올림픽이랑 아시안 게임의 경우에는 3 명밖에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서 다시 또 3 명을 추려야 돼요. 상당히 이제 잔인한 작업이 또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김호진 선수가 1 군인 상위 4 위에는 들어갔는데 올림픽에 참여하는 최후의 3 위에는 뽑히지 못합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에 들어갔던 것이 작년에 김호진 선수에게 고배를 마셨던 한참 이제 라이징하고 계셨던 오진혁 선수님이 런던행 티켓을 거머쥐게 되었던 거죠. 한번 올림픽에서 미끄러지자 김호진 선수는 극심한 슬럼프를 겪게 되는데요. 어째 양궁계는 이제 올림픽 한번 미끄러지면 그때부터 이제 슬럼프 시작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인데 하긴 뭐 이해는 가요. 그 과정이 얼마나 치열하고 살벌합니까? 거기서 이제 하얗게 불태우는데 떨어졌다. 그러면은 현타 오죠, 솔직히 말해서. 자, 아무튼 간에 이제 2013년에 아예 이제 국대 선발에도 탈락을 하게 되면서 세계 선수권 대회도 출전을 못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 아시안 게임에 다시 또 이제 1군 4위 안에 들어갔는데 또 얄궂게도 여기서 이제 또 최후의 3 인에 못 들어가요. 최후의 3 인에 또 못 들어가게 되면서 슬럼프의 시기를 계속 겪어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김우진 선수가 원체 엄청난 실력자시기 때문에 원래부터 잘하셨고 지금까지 계속 잘하셨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과거사를 살펴보니까 의외로 저런 이제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런 슬럼프 시기를 겪어야 했는데 과연 여기서 이제 김우진 선수가 무너져 내릴 것이냐 아니면은 오진혁 선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또 화려하게 재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두 번째 시간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